이준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게 해준다고 점점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핵심 인물 수감 중인 김모 대표가 오늘 경찰의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모 대표 측 변호사가 어제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2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2명 중 1명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1명은 기업가더라고요. 시기 얘기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12월 19일 선거 이후에 따로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제가 그 시계를 받은 일도 또는 구매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가 한 다음 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여러 얘기들이 벌써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김모 대표 측 주장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2013년 7월 11일에 밥을 먹으면서 본인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준석 대표가 2명을 거론하면서 내가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이 그 성상납을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측이죠. 김모 전 대표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조금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시계 얘기도 했는데, 예. 아마도 지금 그 김 전 대표 측 얘기를 보면은 시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제 그 아이모 회사 거기 이제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추진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동안 냈던 자료를 보면은 방문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가 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그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어떤 식으로도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이 대표에게 이렇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김모 대표 측의 주장이에요, 김준일 대표님. 예.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해 주려고 했다. 내가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이걸 두고 김모 대표 측 핵심 인물은 알선 수재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고 예. 저게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뭐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어요. 지금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2013년 지금 7월 11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나이가 85년생이면은 저 때 만으로 27살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게 아무리 뭐 비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청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이게 정황적으로 좀 말이 되느냐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 뭐 모르죠. 뭐 허세를 부리면서 이를테면 뭐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이 허세를 부리면서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데, 이거는 한쪽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리고 시계 얘기도 이를테면은 그때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준 적도 없고 1년 번호를 공개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기사가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7월 11일이 아니라 뭐 8월인가 9월에 처음 그 박근혜 시계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단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이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사실은 단언할 수 없죠. 예. 예.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모 대표입니다. 예, 예. 김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이제 뭐 사기 혐의로 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범죄 여부에 대해서 이거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알지만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다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 부분은 경찰 조사로 우리가 풀어야지, 이게 누군가의 증언, 맞아요. 진술만으로 이거를 단정하는 건 매우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다만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어쨌든 김모 대표 측이 오늘 우리가 경찰에 나가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정말 성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김모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있었던 일들, 일정표, 그리고 카드 지출 내역, 김 이사가 대납한 것을 다시 환불한 내역,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는데 전부 다 일치하는데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할 만한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출했습니다.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준석은 적당히 뭐 신지혜나 진중권과 토론하는 수준으로 범죄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정말 체포영장 나갈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저는 뭐 해당 인물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는 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꽤 소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김모 대표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진짜 만약에 일련 번호가 있다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단순히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시계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소개해달라고 힘써달라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아마 진술 신빙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김모 대표 측에서 해당 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시계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실제 뭐 일련 번호가 맞는지 등을 통해서 이 시계를 얻게 된 출처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계와 관련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계 여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만약 이준석 대표 주장하는 것처럼 시계를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면 김모 대표 측의 진술 신빙성에 상당한 지장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김모 대표 측에서도 증거를 많이 제출했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이준석 대표 측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당내 윤리위의 속도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보통 우리가 공직자들이나 주요한 정무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기소 유무를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따집니다. 예.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이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게 바로 기소거든요. 예. 근데 이 기소 유무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 조사조차 통보하지 않은 상황, 어떤 증거들이 맞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당내 기구인 윤리위가 뭐 7월 7일에 결론을 낼지 또 미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도를 조금 빨리 내는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뭐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 같이 하시고 어찌됐건 이 사건과 때려 뗄 수 없는 분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윤리위는 성접대 여부를 떠나서 결국 김철근 실장이 당시에 내려가서 증거인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만 본다고 하니까 어제 김철근 실장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고 오늘 또 김모 대표 접견 조사 받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정말 7월 7일에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윤리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 수사의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따로 분리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김철근 그 위원장인가 비서실장이 아무튼 그 갔던 그 뭐 부분이요. 이준석 대표가 시켜서 뭐 예, 증거인멸 하러 간 거 아니냐 이 의혹이죠. 예, 그 의혹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리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장해찬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게 분리시켜서 되는 부분이냐, 윤리위에서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게 맞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경찰에서 이제 오늘 조사한 내용, 그 모 대표에 대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찰도 수사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든지 이 증거가 그 믿을 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자체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를 소환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다 지금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일단은 조사를 그 김모 대표에 대해서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져보고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7월 7일에 윤리위 다시 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일반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윤리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리위에서 이거를 과연 수사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당 대표에 관한 윤리위 징계 여부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